오늘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꼽아주신다면요. 좀 비겁했다. 사실은 이번에 전망치 수정을 안 했습니다. 5월 달로 미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증시가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니 반등장에서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요.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또 내일 오르겠지라는 마음이 심리가 생깁니다. 오늘장 총평 좀 내리신다면요. 예, 어젯밤 사실은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잘 버텨주면서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상당히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안에 사실은 트럼프의 그 해방의 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한 달 이제 성적표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 관세로부터 가장 취약한 이제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볼 이제 중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홍콩이 한 14%, 대만 12%, 일본 10%, 독일도 한 9%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6% 하락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전반적인 그 수급 주체의 그러한 그 서로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국내 그 수급, 특히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라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아쉽다 봐야 될 것 같고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째인데 하루 빼고 지난주 목요일 빼고는 14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12조 가까운 그러한 순매도를 보여서 올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14일 동안. 네. 그러니까 15일 날 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한 12조 가까이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내서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상승을 좀 박스권에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매도량은 9조였는데 지금 최근 14거래일 영업일간은 12조 원 매도량이 달하니 정말 최근에 더 극심하게 매도량이 출회가 됐던 거죠. 특히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4월 2일 이전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쭉 사들어왔다가 그러네요. 4월 2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야만 사실은 우상향 그래프를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언제쯤 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지 반등의 요소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또 한국은행이 올 들어서 이제 세 번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지난 2월 인하 이후 한 박자 쉬어가는 결정을 내린 건데 오늘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꼽아주신다면요. 1차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비겁했다. 비겁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망치 수정을 안 했습니다. 5월 달로 미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의 방향과 그것에 대한 소위 유럽을 포함한 중국의 보복, 이 서로 쌍방 간의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 전망 자체를 수정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것인데 어찌 보면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한은의 예상치가 올해 경제 성장률 1.5%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다. 5월 달 가서는 그것의 가능성을 확실히 오늘 예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경기 부양도 상당히 하는 입장에선 통화 완화책을 써서 중요하지만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변수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젯밤에 파월이 상당히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가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유지를 한 것도 어찌 보면 그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한은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지만 우리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을 또 1%대로 낮췄거든요. 해외 IB 네 곳에서도 무려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되게 복합적일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를 많이 낮췄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만 문제 있는 거야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제 사실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은 다 이렇게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G20이라고 하죠. 총 전 세계에서 무역 그 소위 경제 규모가 큰 총 20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44%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게 독일이거든요. 거기가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도 최근 들어서 그 높은 재정 부양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다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전망치를 낮춰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무역량 감소의 그러한 직격탄을 한국과 독일 같은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내수 부진도 한몫을 같이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정 부양책이 빨리 좀 확대돼야 되고 조기 집행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다시 한번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미 오늘 한은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말했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 자체의 키포인트 경제 그 공약들은 대부분 이런 부양책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하반기를 보고 그 경제 부양책에서 무엇에 초점을 갖고 있는지 그 공약들을 열심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팔고 있는데 국내 채권은 또 그렇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채권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채권의 외국인 매수. 다른 자산과는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정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니고 작년 가을에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푸츠라는 거기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MSCI나 푸츠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전 세계 그 벤치마크를 소위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데인데 채권 중에서 가장 큰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그 세계 국채 지수 WGBI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나라 선진국 거의 지수에 이제 편입하게 된 거, 우리나라 국채가 이것이 작년 가을에 되면서 호재였고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대략 70조 원에서 90조 원. 이것이 향후 한 1년간 서서히 나눠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원래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돼서 1년간 진행될 거였는데 이것이 내년 4월부터 시작돼서 1년간 진행된 걸로 6개월 좀 미뤄졌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들 준비가 좀 덜 됐으니 조금 미뤄달라. 이제 이게 이슈라서 아예 이것이 취소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지금 일부 이미 그것들 때문에 좀 선취매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가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은 국채 발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투자 전략 짧게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최근 한 달 업종 수익률 보면은 조선 빼고는 사실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나 둔화를 우려한 대응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분들도 명심하시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